자,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데 쓰이는 거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울의 기원인데 그 기원은 한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을 뜻하는 한자는 크게 경, 감 이렇게 쓰이는데 특히 중국에 있어서는 감을 거울의 의미로서 많이 쓰였습니다. 감자를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쇠금, 신하신, 사람인, 그 다음에 한일, 그 다음에 그릇을 뜻하는 명자가 조합이 된 바로 그러한 글자입니다. 이 조합을 종합을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바로 그릇에 담긴 물을 사람이 비춰보는 모습이다라고 알 수가 있죠. 즉 이것이 바로 인류 사회에 있어서 거울의 기원이 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우리가 나르시스라는 요정이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물에 빠져서 그만 죽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듯이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거울의 기원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띠게 되겠죠. 그러다가 인류 사회에서 이제 청동이라는 최초의 금속을 이제 발명을 하면서 바로 청동으로 된 거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거울이라는 어떤 기구를 손에 잡게 되었을 때 그 의미는 지금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비춰본다 어떤 그러한 의미보다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빛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둠의 어떤 위험, 그다음에 어떤 공포, 그다음에 어떤 추위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절대적이고 강력한 힘, 즉 태양을 상징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거울의 형태로서 같이 동일시한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즉 태양과 같이 동그란 형태로 제작을 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그와도 연결이 되겠고요. 그러한 거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 속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권력이 강한 소위 지배층만이 가질 수 있는 신비로운 기물이자 어떤 통치의 상징물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부분입니다. 자, 동양으로 와서 처음으로 청동으로 된 거울이 만들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2000년 무렵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북서부에 해당하는 청해성 소마대 유적과 은나라의 후기 수도였던 은허에서 출토된 초기 거울의 모습들입니다. 두 거울 모두 비슷한 모습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가운데 그러니까 빛을 상징하는 칠성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태양의 찬란한 빛을 이렇게 그 테두리 주변으로 칠성문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에 대한 어떤 숭상의 뜻을 바로 이 거울의 문양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한 그러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거울이 이제 한반도로도 건너져 왔죠.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다라고 하는 고조선에서 만들어졌던 바로 다뉴경이 되겠습니다. 한자로 마늘다, 그다음에 고리뉴, 거울경이 되겠는데요. 앞서 우리가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거울과 가장 큰 이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바로 이 다뉴경에서 확인이 됩니다. 즉 중국의 거울은 초기서부터 이후의 거울들 모두가 다 고리가 단 하나인 단유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조선, 즉 우리 역사 최초의 거울은 모두가 다 두 개 또는 세 개의 고리가 달려져 있는 단유경이 되겠죠. 그리고 문양적으로 보면은 삼각형 테두리 안에 다양한 선을 집어넣어서 만들었던 삼각 직선문이라는 기본 패턴을 주변에 다양하게 배치를 한 그런 형태가 되고요. 크기는 작게는 7cm, 많게는 크게는 한 22cm 정도의 크기로 또 구분이 됩니다. 주로 중국 동북지방, 그 다음에 한반도,
그리고 더 넓게는 뭐 연해주, 그다음에 일본 열도의 규슈 지역까지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출토가 되었고요. 지금까지 한 100여 점 정도 그렇게 출토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다뉴경 중에서도 문양이 선의 굵기가 조금 더 굵은 한 0.5에서 2mm 정도 된다고 해서 조문경. 그다음에 오른쪽은 그 선의 굵기마저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가는데요. 지금의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가 같다는 0.1에서 0.2mm 정도의 아주 가는 선으로 장식이 된 세문경입니다. 즉 다뉴, 조문경, 다뉴, 세문경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조문경은 우리 한글식 표현으로 하면은 거친 무늬, 거칠 조자를 써가지고 거친 무늬 거울이다라고 하면서 큰 문양의 어떤 구분은 별을 나타내고 또는 알파벳 Z와 같은 번개, 그다음에 태양 이런 것들을 주로 문양으로 표현을 했고요. 한반도 서북한, 서북부, 그다음에 중서부 이런 지역에서 주로 출토가 됐고 세문경은 우리 한글식 명칭으로는 잔문이 거울이 되고요. 삼각 직선문과 더불어서 원 문양이 같이 좌우 대칭을 이루면서 배열이 되고 중앙에 꼭지 주변으로 1번 테두리, 2번 테두리, 3번 테두리 이렇게 해서 뭐 1구, 2구 한자로 3구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테두리마다 각기 다양하게 독창적인 문양 배치를 해서 표현을 합니다. 서북한의 큰 강, 그다음에 중서부의 큰 강, 소위 이제 대동강, 금강, 영산강,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 열도 규슈에서 한 10여 점 일본에서는 그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쉽지만 다뉴경은 고조선의 멸망을 끝으로 더 이상 그 전통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삼국시대로 이어져서는 중국에서 한참 유행했던 한나라의 거울이라 해서 한경이 되는데요. 그 한경이 그대로 우리 한반도로 삼국으로 수입이 됩니다. 굉장히 값비싼 수입품이 되죠. 그 값비싼 수입품 안에는 중국에서 유행했던 다양한 사상, 신앙 등이 문양의 소재로 그대로 표현이 돼서 전해졌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면 왼쪽이 이채자 명대경, 오른쪽이 방격 규규경이라는 한자어입니다. 먼저 이채자라는 것은 한자를 문양으로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뜻은 뭐 예를 들면 군주에 대한 충성 또 불로장생 도교의 어떤 유행을 담아서 그런 것을 뜻하는 글자를 테두리로 이렇게 문양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방격 규규경이라는 것은 일종의 중국에서 춘추시대부터 유행했던 일종의 장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장기판의 어떤 형태를 그대로 모티브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 주변에는 이제 뭐 각종 사방의 사신들을 이렇게 신들을 표현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 그 박국판이라는 장기판의 모습을 그대로 모티브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고려 시대로 가서 우리가 고려하면은 고려 청자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고려 청자와 더불어서 또 하나 인기 상품은 바로 이 고려 거울입니다. 고려 경이라고 해서요. 양질의 구리, 그다음에 대량 생산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화장용품의 하나로서 거울이 쓰여졌고 그리고 불교가 유행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장례 용품으로서 일상용품 그대로를 장례 용품으로 이제 그대로 부장을 하는 풍습이 유행했기 때문에 거울 또한 그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죠. 다양한 문양들입니다. 왼쪽은 꽃을 닮았다, 가운데는 마른 목골, 능형, 그다음에 모서리를 집어넣었다 해서 우입방형, 그다음에 팔각형, 그다음에 손잡이가 있는 병형, 그다음에 종을 닮았다 해서 종형 뭐 이렇게 나눠지고요. 요거 빨간 테두리 안에 보면은 고려 국조라고 써 있어요. 즉 지금으로 따지면 메이드 인 코리아, 즉 고려에서 만들었다. 그 정도로 고려의 나라 이름을 넣어줄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발달된 기술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선 후기로 오면은 이제 뭐 안방 가구, 사랑방 가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대입니다. 유리를 달아서 세워놓는 소형 가구죠. 여성들의 화장 또 남성들이 상투를 틀 때 쓰여졌던 건데
모두가 다 서양에서 거울이 건네오면서 보급이 되면서 유행했던 가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문판에 아예 거울을 부착한 그런 의거리 장들도 유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거울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원서부터 그 역사,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지를 짧게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